마그네슘 저녁 몇 시에 드세요? 그 시간이 전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면의학과 30년차 최현우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영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마그네슘 3년째 먹는데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확 떠져요. 왜 이래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먹는 시간만요. 2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아침까지 푹 잤어요. 울먹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마그네슘 아침에 먹으면 변비약입니다. 점심에 먹으면 그냥 영양제고요. 하지만 딱 그 시간에 먹으면 꿀잠 부르는 마법의 약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주 안에 새벽에 안 깨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놀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이 새벽 몇 시에 깨는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자, 저녁 7시, 8시, 9시 중에 딱 하나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30분만 틀려도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그런데 시간만 맞춰도 소용없는 이유 5가지가 있어요. 그중 1등. 여러분이 지금 먹는 마그네슘이 사실은 변비약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모든 것까지 지금부터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약국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건강 프로그램만 켜도 마그네슘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마그네슘인데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3년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약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른 이유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때 먹잖아요. 마그네슘도 똑같습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난주에 인천에 사시는 71세 박동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 마그네슘 5년째 먹는데 다리 쥐는 여전하고 잠도 못 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드세요? 아침에 먹어요. 밥 먹고 바로요.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 2시간 동안 천천히 녹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이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 동안 다 써버립니다. 정작 밤에 필요할 때는 이미 효과가 사라진 겁니다. 마치 겨울에 난방을 아침에 틀어놓고 저녁엔 추위에 떠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동수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시간만요. 3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40년 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다리 쥐도 안 나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왜 2시간일까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딱 2시간입니다. 2시간 뒤에 우리 뇌가 이제 쉴 시간이구나 신호를 받습니다. 그때 몸 전체가 스르륵 풀립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잠들기 전에 효과가 빠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잠은 안 오는데 화장실만 가게 됩니다. 딱 2시간 이게 황금 타이밍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밤 11시에 주무시나요? 그럼 저녁 9시에 드세요. 밤 10시에 주무시나요? 그럼 저녁 8시에 드세요. 밤 12시에 주무시나요? 그럼 저녁 10시에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목표 시간 30분 전에는 반드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시간만 바꾸면 되겠네. 생각하시죠? 그런데 시간만 맞춰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신 그 마그네슘 종류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마그네슘을 먹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5가지입니다. 특히 이 위에서 알려드릴 내용 맞춰도 효과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5위는 바로 빈속 금지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어떻게 드세요? 물 한 모금 넘기고 끝이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대전에 사시는 66세 이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마그네슘 먹으면 속이 쓰여서 못 먹겠어요. 체했을 때처럼 가슴이 답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뭐랑 같이 드세요? 저녁 6시에 밥 먹고 밤 10시에 보라고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4시간 동안 위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그네슘만 덩그러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벽을 긁습니다. 특히 60대 넘으시면 위벽이 얇아져 있어요. 젊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빈속에 마그네슘 털썩 넣으면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심하면 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절대 혼자 보내면 안 됩니다. 짝꿍이 필요해요. 그 짝꿍이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일까요? 우유 속에는 칼슘하고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마그네슘의 절친입니다. 둘이 손잡고 가면 근육이 스르륵 풀립니다. 다리 쥐가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트립토판은 또 뭘까요? 잠 오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꿀잠 효과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유는 반드시 따뜻하게 드세요. 찬 우유는 위를 차갑게 만들어서 흡수가 느려집니다. 이순자 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녁 9시에 마그네슘 드실 때 따뜻한 우유 반 컵만 같이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이면 됩니다. 2주 뒤에 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전생님 속도 안 쓰리고 잠도 푹 자요.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박냐고 물어봐요. 우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유 먹으면 배 아프신 분들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몬드 5달 드세요. 아몬드에도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고소하게 씹으면서 먹으면 위도 편하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바나나 반개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아요. 칼륨도 마그네슘 친구입니다.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요구르트 1개도 괜찮습니다. 유산균도 같이 먹으니까 장 건강까지 챙기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빈속에 마그네슘만 넣지 마세요. 정리할게요. 마그네슘 드실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따뜻한 우유 반 컵 준비하세요. 전자레인지 1분이면 됩니다. 둘째, 우유 없으면 아몬드 5달, 바나나 반개, 요구르트 1개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셋째, 뭐라도 좀 드시고 마그네슘 드세요. 빈속 금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유하고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먹고 바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안 하시면 아무리 우유하고 먹어도 효과 반토막입니다. 뭘까요? 바로 집안 불을 끄는 겁니다. 에이, 불 그냥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떤 불을 끄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위에서 알려드릴 어둠의 스위치 이거 모르시면 마그네슘 아무리 먹어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사위는 바로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먹고 뭐 하세요? TV 보시죠? 거실에서 형광등 환하게 켜놓고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으로 브레이크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는 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게 이제 시어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밝은 빛은 정반대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나디야. 깨어있어. 라고요. 지난주에 부산에 사시는 69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마그네슘 먹는데도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떡 떠져요. 왜 이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그네슘 먹고 뭐 하세요? TV 봐요. 뉴스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자요. 불은 어떻게 하세요? 거실 형광등 켜놓죠. 안 그러면 TV가 안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뇌는 빛을 보면 판단합니다. 밝으면 낮, 어두우면 밤이라고요. 그래서 밝은 빛을 쬐면 뇌가 착각합니다. 아직 낮이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라는 잠 오는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마그네슘을 먹어도 멜라토닌이 없으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은 브레이크입니다. 몸을 천천히 쉬게 만들어요. 그런데 밝은 빛은 엑셀입니다. 뇌를 깨우고 각성시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서 엑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덜덜 떨면서 제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멈추지도 못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닙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실 천장에 있는 그 밝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은 대나처럼 밝습니다. 우리 눈에 직접 쏘아집니다. 뇌를 완전히 깨웁니다. 스마트폰보다 100배 더 강력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마그네슘 먹는 순간부터 형광등 끄세요. 대신 스탠드 하나만 켜세요. 노란 빛으로요. 그럼 TV가 안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잠이 옵니다. 3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불만 어둡게 했는데 새벽에 안 깨요. 아침까지 푹 잤어요. 자, 정리할게요. 마그네슘 먹은 순간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거실 천장 형광등 끄세요. 밝은 백색 불은 다 끄는 겁니다. 둘째, 스탠드나 간접 조명 하나만 켜세요. 노란 빛으로요. 침실 쪽 벽에 붙은 작은 조명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TV 보셔도 됩니다. 단 어둡게 보세요. 화면 밝기도 절반으로 낮추세요. 넷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모드 켜고 밝기 최대한 낮추세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책 읽기엔 좀 불편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눈을 찡그려야 글자가 보이는 정도요.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눈은 금방 적응합니다. 10분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유하고 먹고 불도 껐습니다.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딱 15분만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시면 잠이 솔솔 옵니다. 뭘까요? 바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에이, 그냥 양말 신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양말은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집거실 형광등이 몇 개나 달려있는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3위는 바로 조격 15분입니다. 여러분 발차가 오시죠? 겨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말 신고 주무시죠? 그런데 양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지난달에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순덕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마그네슘도 먹고 불도 껐는데 잠이 안 와요.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양말 2짝 신어요. 그래도 차가워요.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양말은 발을 감싸기만 합니다.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이미 차가운 발을 그냥 포장만 하는 거죠. 발이 차가우면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잠들 때 몸의 중심 온도를 살짝 떨어뜨립니다. 체온이 0.5도만 내려가도 내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발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발을 지키려고 피를 발로 안 보냅니다. 오히려 몸통 쪽으로 피를 모읍니다. 그러면 몸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체온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피가 발끝으로 쫙 퍼집니다. 반대로 몸 중심은 시원해집니다. 이게 바로 체온 스위치입니다. 마그네슘이 스위치를 딱 눌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온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오히려 잠입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뜨거워지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땀이 납니다. 이러면 체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욕은 안 되고 조격을 해야 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겁니다. 김순덕 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잠들기 30분 전에 딱 15분만 조격하세요. 대에 따뜻한 물 담아서 발만 담그시면 됩니다. 온도는 어느 정도예요? 손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뜨겁지 않게요. 3주 뒤에 손주분이 먼저 알아챘대요.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조격하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저절로 잠이 와요. 30년 만에 이렇게 푹 잡읍니다. 자,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먹고 1시간 뒤에 조격하세요. 왜 1시간 뒤냐고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퍼지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뒤에 조격하면 마그네슘하고 조격이 손잡고 체온 스위치를 확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녁 9시에 마그네슘 먹었습니다. 그럼 밤 10시에 조격하세요. 10시 15분에 조격 끝내고 10시 30분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딱이 타이밍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조격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대야에 따뜻한 물 담으세요. 발목까지 잠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온도는 손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입니다. 40도에서 42도 사이면 딱 좋습니다. 뜨겁지 않게요. 셋째, 15분만 담그세요. 10분은 너무 짧고 20분은 너무 깁니다. 딱 15분입니다. 넷째, 조격 끝나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 닦으세요. 비비지 마세요. 피부가 약해집니다. 다섯째, 물기 마르면 바로 양말 신으세요. 열이 날아가는 걸 막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 없으면 어떡해요? 다이소나 마트 가면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욕조 있으면 욕조에 발만 담그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발만 담그는 겁니다. 온몸 담그면 안 됩니다. 물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뜨거운 물 조금씩 부어주세요. 온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유 먹고 불 끄고 조격까지 했습니다. 완벽하죠? 아직 아닙니다.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특히 2위하고 1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앞에서 한 개 다 소용없어요. 2위는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마그네슘 영양제 꺼내보세요. 뒷면에 성분표 있죠? 거기에 비타민 B6 있나요? 없으면 효과 절반도 못 봅니다. 지난주에 광주에 사시는 70세 정민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마그네슘 2년째 먹는데 잠은 여전히 안 오고 다리 뒤만 조금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양제 좀 보여주세요.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꺼내셨어요. 저는 뒷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비타민 B6가 없네요. 그게 뭔데요? 마그네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마그네슘은 자물쇠입니다. 그런데 자물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죠. 비타민 B6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게 수면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많아야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요.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그네슘입니다. 기계를 돌리는 연료예요. 다른 하나는 비타민 B6입니다. 기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예요. 연료만 넣고 스위치를 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먹으면 효과가 반토막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마그네슘 따로, 비타민 B 따로 사 먹습니다. 돈은 2배로 들고 효과는 절반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마그네슘 영양제는 똑똑합니다. 비타민 B6를 같이 넣어놨어요.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민호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그네슘 말고 다른 걸로 바꾸세요. 비타민 B6가 같이 들어있는 걸로요. 어떻게 확인해요? 약국 가서 마그네슘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뒷면 성분표에 피리독신 또는 비타민 B6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주 뒤에 다시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이틀 만에 잠이 확 달라졌어요. 새벽에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나니 개운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 B6가 얼마나 들어있어야 할까요? 하루 1.5mg에서 2mg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성분표 보실 때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됩니다. 피리독신 염산염 2mg 또는 비타민 B6 1.5mg, 이게 딱 적당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비타민 B 복합제 따로 먹는데 그것도 돼요? 됩니다.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 복합제 같이 먹으면 됩니다. 당 같은 시간에 드세요. 저녁 9시에 둘 다 먹는 겁니다. 음식으로는 안 돼요? 물론 됩니다. 비타민 B6가 많은 음식이 있어요. 닭가슴살, 참치, 바나나, 감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60세 넘으면 우리 몸이 비타민 B6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보다 30%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확실합니다. 정리할게요. 마그네슘 고를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뒷면 성분표를 꼭 보세요. 둘째, 피리신 또는 비타민 B6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양은 1.5mg에서 2mg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이미 마그네슘 있으면 비타민 B, 복합제 따로 사서 같이 드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타민 B6까지 챙겼습니다. 이제 완벽하죠? 아직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1위가 남았습니다. 1위는 바로 마그네슘 종류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마그네슘 꺼내보세요. 성분표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으면 큰 일입니다. 그건 변비약입니다. 꿀잠 약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강철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 마그네슘 4년째 먹는데 잠은 여전히 안 와요. 대신 화장실은 잘 가요. 제가 영양제를 받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산화 마그네슘이네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마그네슘 맞잖아요.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마그네슘은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같은 마그네슘인데 어디로 가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택배로 비유해 볼까요? 산화 마그네슘은 느림보 택배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디로 갈까요? 뇌로 안 갑니다. 장으로 갑니다.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흡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4%입니다. 알 먹으면 4알만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나머지 96알은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변비약으로 씁니다. 장을 자극해서 변을 내보내는 용도예요. 그런데 이걸 꿀잠 목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뇌까지 안 가니까요. 그럼 어떤 마그네슘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글리시네이트는 로켓 택배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손살같이 내려갑니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흡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82%입니다. 배알 먹으면 8알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산화 마그네슘보다 20배나 높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마그네슘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경호원처럼요. 장에서 분해되지 않게 보호하면서 뇌까지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글리신 자체도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효과에 글리신 효과까지 더해져서 꿀잠 효과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20년째 글리시네이트 먹고 있습니다. 63세인데 새벽에 다리 쥐 한 번도 안 나고 밤새 푹 잡니다. 강철수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산화 마그네슘 버리세요. 글리시네이트로 바꾸세요. 어떻게 확인해요? 약국 가서 성분표 보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라고 적혀 있으면 됩니다. 3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이렇게 푹 잡읍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히털처럼 가벼워요. 자, 정리할게요. 마그네슘 고를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건 변비약입니다. 셋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라고 적혀 있는 걸 사세요. 넷째, 이미 산화 마그네슘 있으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효과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맞습니다. 글리시네이트가 산화 마그네슘보다 조금 비쌉니다. 한 달 분량에 보통 2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1만원인데 효과가 4%입니다. 글리시네이트는 3만원인데 효과가 82%입니다. 어느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약국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그네슘 주세요. 글리시네이터로요. 수면용이요. 그러면 약사님이 바로 알아듣고 찾아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5가지 다 해야 해요. 물어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꼭 해야 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세요. 이건 절대 지키셔야 합니다. 둘째, 종류입니다. 글리시네이트로 바꾸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효과 없습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70%는 달라집니다. 나머지 3가지는 선택입니다. 우유하고 먹기, 불 끄기, 조격하기. 이건 여유 있으실 때 하나씩 추가하세요. 하면 할수록 효과가 올라갑니다. 비타민 B6는 어떻게 하냐고요? 글리시네이트 살 때 성분표에 같이 들어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하실 일입니다. 저녁 9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한 알 드세요. 따뜻한 우유 반 컵하고 같이요. 그 순간부터 거실 형광등 끄세요. 노란 불만 켜놓고요. 밤 10시 15분 조격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만 담그는 거예요. 밤 10시 30분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잠을 기다리지 말고 만드는 겁니다. 밤 11시 눈 감으세요. 서서히 잠이 옵니다. 이 공식만 지키시면 2주 안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새벽에 안 깨고 아침에 개운하고 낮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생기고 친구들 만날 때도 얼굴이 밝아집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이 방법으로 90% 이상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잠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만 알면 60대, 70대, 80대도 푹 잡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식보시고 딱 2시간 전에 드세요. 그리고 2주만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올리겠습니다. 병원 안 가고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들이요.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 못 주무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푹 주무세요. 꼭 그러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